근데 두 번의 저탄소 시기가 재미가 있어요, 보면. 하나는 이때예요. 석탄기예요. 카보니페러스, 이게 뭔가 하면 석탄기예요. 저때 이제 묻혀있던 게 지금 우리가 바다에 쓰는 석탄이죠. 저때 어마어마한 석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무를 땅 속에 묻어 두어도 석탄이 안 돼요. 저 시기는 그러면 왜 석탄이 됐느냐? 상당히 오랜 시기에 석탄이 될 수 있던 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구에 곰팡이가 진화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 목재의 리그닌이라는 성분을 지구에는 곰팡이가 없어가지고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지구에 엄청난 나무가 자라가 땅속에 묻히면은 썩질 않는 거죠. 그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석탄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던 모든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나무가 되고 하니까 바다에 가라앉는 거죠. 땅속에 묻혀버려. 그 지구에 그것도 뭐냐면 몇 억 년을 그러니까 몇 억 년 동안 이런 식으로 땅속에 묻혀버리니까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뭐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요때예요. 요때가 뭔가 백악기라고 해요. 이 백악기는 뭔가 하면은 조개류들 있잖아요.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은 물 속에 있는 이런 조개류들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그 책에 나오는 그림이죠. 이 조개류들이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해가지고 라임스톤이라고 석회암으로 변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석회암들이 저런 식으로 백악이 되어 있는 거죠. 저 백악기에 또 한 번 이산화탄소가 땅속에 묻히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백악이 많이 나오죠. 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느냐? 시멘트 만들고 하는 거지. 하나는 우리가 석탄을 가지고 꺼내 쓰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때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2만 년 전에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기 나오죠. 182 ppm까지 들었어요. 150 ppm으로 떨어지면 지구의 식물이 다 죽어요. 식물도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도 죽잖아요. 동물들 다 죽잖아요. 똑같이 식물도 150 ppm 이하로 떨어지면 식물이 광합성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한때는 182까지 떨어진 것을 이제 지구가 추울 때 그래 됐는데 지구가 더워지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그것이 증가해가지고 280까지 갔다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뭔가 하면 인간이 드디어 석탄을 사용하고 석유를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금 420까지 올라간 거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책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책도 나와요. 지금 난리치는 사람들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고 난리지만은 이산화탄소가 인간이 지구를 살렸다는 거지. 바로 석탄과 석유를 사용해가지고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지구는 두 번의 저탄소 위기가 있었는데 여기 한 번, 여기 한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뭐냐? 곰팡이가 살리고 또 한 번은 뭔가 인간이 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로 봐서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 뭐 알다고요? 이산화탄소의 역할은 뭐냐? 우리 초등학생도 배우잖아요. 광합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햇빛과 여기에 물과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가지고 탄수화물 만들고 그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고 뭐 단백질이 되고 뭐 지방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해 이 책에 나와요. 우리가 자꾸 그 꽃에다가 이 얘기를 하면은 꽃이 잘 자란다. 집에서 화초를. 그 자기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가 무슨 바보 이런 바보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맞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뭐 애들이 실험하고 있어요. 저렇게 집에다가 화초를 갖다 놓고 이렇게 자꾸 예뻐하고 가서 말도 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프레이즈드. 불드, 분리드 이거는 뭔가 하면 아예 무시해버리고 안 가고 그냥 쟤는 싫어 이러고 있어. 잘 자란다는 거지. If speaking kindly to plant, help them grow.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있잖아요. 요게 4만 ppm의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아마 지금 이 방이 한 1000 ppm 될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게 지금 4만 되니까 가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은 얘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온실하는 사람들은 그 온실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지금 온실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1500 ppm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식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50 되면 다 식물 죽는다는 거예요. 식물이 죽으면 동물도 못 살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그냥 420 정도
저 녹색 정도로 저리 되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책에 나오죠. 실험을 했어요. 지금 미국에는 이런 실험들도 많아 보면 자료도 많아요. 지금 그냥 우리가 온실 만들어 놓고 저렇게 지금 대기 CO2를 주니까 저렇게밖에 안 자라던 걸 CO2를 점점 많이 주니까 나무 점점 잘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논리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바깥에 있는 산에 가면 나무 있잖아요. 얘들은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얘들이 진화해 올 때는 거의 1000ppm 이상, 거의 1500ppm 이상에서 자랐는데 얘들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 얘들 좀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건 다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지금 그러고 이 증거들 많이 나와요.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지금 뭔가 하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말입니다. 1950년대 특히 이후에 지금 대기의 CO2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년 한 2ppm씩 증가해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쓰니까. 증가하니까 보십시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지구는 더욱 푸르게 변한 거예요. 이건 또 뭔가 하면 거짓말도 못하는 게 위성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책에 보면 2개 나오는데 하나는 호주 위성에서 찍은 거, 하나는 미국 위성에서 찍은 거 나오죠. 보십시오. 또 이 책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최근에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도하고 중국, 인도와 중국이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최근에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동부 지역에 인도하고 또 여기 중국 동부, 북동부 지역에 녹색되어 있죠. 엄청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엄청 푸르러졌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2가지 원인이 하나는 CO2가 증가했고 또 하나는 뭐냐? 농업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인구는 늘어났지만은 이것이 또 농업 기술도 좋아지고 농업도 말이에요. 옛날보다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사가 잘 되니까 식량, 옛날처럼 이렇게 많은 땅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면 CO2 퍼틸리제이션, 이산화탄소 12효과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정의를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식량 생산에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하면 말입니다. 지금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밀, 쌀, 콜스 그레인, 옥수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이렇게 식량 생산이 급속히 늘어나는 거는 그러면은 더 많은 땅을 개간해서 그렇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요 블루 칼라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저거예요. 지금 지구의 지금 경작 면적이에요. 경작 면적이 변하지 않았어요. 경작 면적이 변하지 않지만 식량 생산은 급속히 늘어나는데 하나는 물론 농업 기술도 좋아졌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식량이 늘어나고 이것도 자료가 나와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가 먹는 말입니다. 45개 작물, 세계 식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45개 작물이 지금 보면은 1961년부터 2010년까지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증가된 거죠. 여기 보면은 맨 위에 있는 캐럿 이런 거 들었잖아요. 캐럿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7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 나와요. 세계 식량이 지난 61년부터 2010년까지 말입니다. 뭐 했는가 하면 수확량이 3조 달러 증가했다. 앞으로 지금 늘어날 것이 말입니다. 2050년까지 9조 8천억 달러만큼 식량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바로 저것 때문에. 바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해가지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지금 이산화탄소 증가는 인간이 얻는 하나의 행운이다. 그것도 어느 나라만 얻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골고루 모든 지역에서 공짜로 얻는 행운이다.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 증가하는 게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시하고 온실 효과, 극히 일어나지도 않는 온실 효과를 일어났으면 지금 98년도부터 왜 이게 중단됐느냐 이거죠. 그것도 25%나 배출했는데 지금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보십시오. 또 하나가 이제 기후 역사를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기후 역사도 지금 완전히 조작된 것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5천만 년 전부터 지구가 냉각 중이에요. 그 냉각되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왜 냉각되고 있느냐? 이때부터 지구에 원래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게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서 말이에요.
물의 흐름이 해류가 달라지죠. 그 지구의 기온을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메커니즘이 뭔가 하면은 하나는 태양,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해류예요. 바다. 왜냐하면 바다는 열의 저장고와 열의 분배자예요. 받으면은 그것을 찬 곳으로 분배할 수 있고, 해류.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구름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는 거죠. 해류와 구름과 태양인데, 이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구에 판구조론이라 해가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쪽에 붙어 있던 인도가 아시아 쪽에 갖다 붙고 뭐 호주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현상 때문에 지구의 해류가 대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에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원래 지구에는 얼음이 얼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3,300만 년 전에 남극 빙하가 얼기 시작했고 260만 년 전에 북극 빙하가 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뭔가 하면 홍적시의 빙하기예요. 지금 우리는 더 추운 시기에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말이에요. 남극에 가면은 빙하를 파면은 말입니다. 그 빙하 안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이라든지 빙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로 가지고 온도를 추정할 수 있어요. 남극도 빙하액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린란드는 15만 년 전까지 빙하액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남극 빙하액에서 찾아내는 지구의 온도예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데, 이게 바로 에피카. 여기 보면은 돔3 여기서 근데 지금부터 2만 년, 지금 여기가 0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예요. 여기가 바로 뭔가 2만 년 전이에요. 지구에 2만 년 전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게 베링해가 붙어 있었던 거지. 저때 뭔가 하면은 우리 민족도 일부가 뭔가 하면은 인디안들하고 우리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이때 뭔가 하면은 우리 쪽에도 사람이 내려왔고 같은 민족이 저쪽으로 이제 가서 인디아이 된 거죠. 그 인디안 말 중에 말이에요. 신주 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인디안 말로 여자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가시나라고 한다고. 희한하죠. 인디안, 이게 다 어원을 통해 가지고 이때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이때 뭔가 한번 보십시오. 2만 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 같은 데는 위에 한 3,000km의 얼음이 얼었는 거예요. 저때 빙하기예요. 완전 지구의 빙하기고, 이것이 이제 녹아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 아주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면, 봐요. 몬트리올 같은 데는 3,300m, 보스턴, 시카고, 다 위에 이 책에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0,000년 전에 와서도 보면은 지구의 기온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요. 10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0번째.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 10,000년 전에는 뭔가 하면 그린란드가 좋아요. 80만 전까지는 뭔가 남극을 주로 쓰고, 왜 이 10,000년은 그린란드 걸 쓰는가 하면은, 이 10,000년은 인류의 문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로 뭔가 북반구에서 인류 문명이 일어났으니까 그린란드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거지. 여기 보면은 에피카 돔, 저게 뭔가 남극의 이 돔3라고 여기 있는 요걸 말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GISP 그린란드 돼 있죠. 이건 그린란드 데이터인데, 이때 지금 지난 10,000년 동안에도 뭔가 하면 지구의 온도는 더웠다가 썰었다가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게 바로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 홀로세 간빙기. 지난 10,000년, 11,000년 전 동부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11,000년부터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가는데, 이때가 이제 인류 문명이 생긴데요. 보시면은 처음 4,000년 동안은 저게 유목 생활을 쭉 하다가 10,000년 전부터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뭐 목축 축산도 하고 이래 해서 했는데 보면, 여기 처음에 정착 생활하면서 4,000년 동안은 온도가 따뜻했다는 거예요. 홀로세 이게 기후 최적기라 해가지고, 이때 정착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신빙하기라 하는데, 여기 까만 점이 뭔가 하면은 온도예요. 온도가 떨어지고, 여기는 온도는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는 증가하고 있죠. 이것도 다 뭔가 하면 그린란드 빙하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그 당시에 말입니다. 260에서 280 ppm으로 증가했다. 메탄가스도 증가했잖아요. 증가했는데 기온은 2도씩 떨어진 거죠. 우리도 말이에요. 당군 시대 이럴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경주까지 바닷물이 밀려와가지고 경주의 지지를 조사하면은 그 당시에 바닷물이 왔다는 거예요. 경남 창원 같은 데 있죠. 낙동강물이 바닷물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옛날에도 훨씬 더 따뜻해가지고 따뜻하면 물의 부피가 늘어나죠. 해수면이 늘어나고 하니까 미리 돌리는 이런 것들 다 그거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필 우리 민족은 그 추운 만주벌판에서 시작했느냐. 그때는 만주벌판이 따뜻한 거지. 따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따뜻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다시 왔다 갔다 하느냐. 바로 이 태양의 활동이 달라지고 태양의 흑점 활동이 달라지고 요게 바로 파란 선 요게 뭔가 하면은 이 지구의 기울기예요. 지축의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온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 5천만 년 동안 요거는 이제 11,000년인데 5천만 년 동안 떼면은 말입니다. 온난기가 달라진 거죠. 미노안 온난기, 로만 온난기, 중세 온난기 지금 우리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그 중세 온난기하고 로마 온난기, 미노안 온난기는 미노안 온난기 저때가 뭐 그리스 문명이 시작된 거죠. 예? 그 이게 따뜻할 때가 인간이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발달하고 중세 온난기 저때가 뭐냐? 바로 이 대학이 처음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문명의 인류 문명에 큰 발전이 있었던 로마도 마찬가지죠. 과거가 훨씬 따뜻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금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현대 온난기라 그래요. 모던 워밍 피리어드라 그러는데 이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소빙하기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소빙하기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구의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 지구의 기후에서 흔히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이 이산화탄소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이야.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물론 그렇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 맞죠. 맞는 말은 거짓말로 가지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지금 그 문제예요.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작된 기후. 이게 바로 이제 지구의 기후 역사인데 이 조작된 기후 역사가 있어요.